안녕하세요. LG 헬로비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한재 멘토입니다. 오늘 LG 헬로비전 같이 한번 좀 굉장히 오랜만에 살펴볼 건데 최근에 헬로TV 프로라는 것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를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관련된 내용을 우선 좀 두 가지식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IPTV 화질에 요금은 20%나 다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사 DB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 정책으로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오늘 영상의 좀 주요한 골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LG 헬로비전 관련된 공시가 하나 올라왔어요. 바로 1분기 결산 실적 공시 예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2년도나 23년도 좀 이렇게 좀 적자를 기록을 하는 그런 좀 굉장히 실적 측면에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LG 헬로비전이지만 1분기 실적으로 턴어라운드가 혹시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문자 요구나 금전 요구,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100% 팩트 기반한 정보만 전달을 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이슈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 볼게요. LG 헬로비전이 헬로TV 프로라는 것을 첫 선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IP 기반 기술 중립성을 적용을 한 그런 상품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인터넷 TV죠. IPTV 동급의 고품질 프리미엄 방송 서비스를 타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유료 방송 시장, 이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목표예요. 우선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유료 방송 시장 요거 관련된 말씀을 좀 간단히 먼저 언급을 드리자면, 일단 이 LG 헬로비전이 22년도, 23년도 실적이 좋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 LG 헬로비전이 CJ 헬로비전이었던 요 시절 있죠. 이때 이 개별 SO를 많이 인수를 했거든요. 이 SO가 뭐냐면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의 영어 약자예요. 근데 이렇게 얘네를 많이 좀 인수를 했었는데 얘네 쪽의 영업권들이 많이 좀 손상이 되면서 이 영업권 손상 처리가 작용이 되면서 LG 헬로비전 실적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되면서 적자가 나온 거거든요. 예전에 대표적으로 충남방송이나 경남방송, 또 영남방송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덩치를 좀 이렇게 많이 키워갔었습니다. 근데 이 유료 방송 시장 자체에 좀 어느 정도의 지각 변동들이 막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우리 이 LG 헬로비전이 좀 위축이 됐던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 유료 방송하면요, 여러분, 일단은 대한민국 이 통신 3사가 꽉 잡고 있죠. LG, 그리고 SK, 그리고 이 KT, 요렇게 지금 이제 꽉 잡고 있는데, 요거를 좀 세분화 시키면 우선은 IPTV 업계가 있고요. 이 유료 방송 시장 안에서, 그리고 SO 요쪽이 있고요. 나머지가 위성 방송 요쪽이 대표적으로 크게 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이 SK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이 IPTV 사업자가 케이블 TV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비교적 비교적 좀 몸집이 작았던 이 SO, 요거죠, SO. 이 개별적인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비교적으로 좀 덩치가 작다 보니까 어떠한 이 성장 동력 자체가 조금 불가피하게 상실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이 영업권이 손상이 됐던 거예요. 자, 근데 이때부터 LG 헬로비전 입장에서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이 IPTV 사업 부분,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겠다. 아마 이렇게 사업적인 전략을 구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이 이슈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타사보다 저렴한, 그러니까 즉 SKT와 KT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 경쟁력이 낮은 가격이라면,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라면 두 번째 경쟁력이 바로 여기 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셋톱박스, 기존 대비 더욱 작고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기 전력 소모를 기존보다 큰 폭으로 줄였고, 그러니까 전력 소모를 줄였고, 이 셋톱박스의 시장 시간, 즉 로딩 시간과 이 채널 전환 속도 또한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좀 중요한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선 이렇게 지금까지 LG 헬로비전 관련된 이 실적 추이를 놓고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 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이렇게 적자로 좀 이렇게 기재가 되면서 사실 이러한 뭐 좀 재무적인 요건으로만 봤을 땐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여거와 IPTV 이 유료 방송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건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LG 헬로비전의 실적 2024년도 컨센서스 예상치 같은 경우에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요게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자로 올라온 이 공시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자로 방금 올라왔습니다. 결산 실적 공시 예고해가지고 24년도 1분기에 이제 실적이 곧 공개가 된다 라는 내용이죠. 언제? 5월 9일날 발표가 됩니다. 요게 만약에 흑자로 좀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모멘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우리가 좀 보고 왔던 타사 대비 20% 저렴한 이 헬로티비 비전 프로 이러한 좀 이슈들과 좀 맞물려서 여기 좀 상승 트리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를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우선 우리가 좀 방금 보고 와서 알겠지만 이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바닥에서 좀 횡보를 하는 이런 주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었다가 이때 한번 시장에 좀 강한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 LG전자가 미국의 이 텍사스에서 전기차 충전기 생산 거점을 구축을 한다고 이런 이슈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이 아시겠지만 이 LG 헬로비전이 여러분 이 유료 방송 시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 충전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LG 헬로비전의 실적 자체가 완전히 적자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좀 고스란히 이렇게 좀 적용이 되면서 주가는 그동안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 전기차 충전 요거 관련된 이슈로 주가의 변동성을 좀 이렇게 많이 키워갔던 건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뭐 지금 이 추세 자체는 완벽히 좀 꺾여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화려한 뭐 이런 분석은 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각 테마별로 여러분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요. 순환매가 돕니다. 이게 지금 주식 장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AI가 지금 전 세계 주도 테마죠. 그래서 이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일단은 뭐 데이터 센터, 뭐 그리고 뭐 클라우드,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GPU 해가지고 반도체 이렇게 좀 이 수급들이 좀 나눠서 돌았죠. 근데 가장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와 뭐 클라우드 이런 것 좀 관련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요 수급이 또 이제 어디로 갔냐면 전력 테마로 갔습니다. 전력으로 갔죠. 그리고 이 전력 테마에서 또 이 전력 소모량을 적게 쓸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반도체 테마로 막 돌아요. 이게 결국엔 이렇게 막 다 돌고 돕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데 이걸 보고 순환매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 건데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뭐 AI나 반도체 이런 테마가 좀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 2차 전지 관련주나 아니면 어떠한 전기차 이런 산업 쪽으로 22년도와 23년도 때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뭐 공장 증설이나 이런 뭐 설비 시설들 이런 좀 캐파적인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이 실질적인 매출들이 여러분 이제 슬금슬금 찍히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24년도 하반기나 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 테마와 전기차 관련 테마에 이 실적이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쯤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 관련 테마에 이 주식 장세의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 현재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24년도 컨센서스 예상치 자체가 큰 폭으로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다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합쳐지면서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25년도를 좀 필두로 해서 우리 LG 헬로비전의 주가 또한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좀 가져가 주지 않을까. 좀 이런 시나리오, 저희의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의 좀 어떠한 과감한 투자보다는 이 LG 헬로비전의 미래 가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당장의 과감한 투자보단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이 비중을 좀 조절을 해 가시면서 조금씩 모아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좀 어느 정도 좋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어째 됐건 간에 이 투자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시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뭐 요 인사이트는 그냥 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LG 헬로비전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